네, 국회에서는 오늘 재경위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를 놓고 여야 간의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자료 제출 문제로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했고 민주당은 국민 검증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맞섰는데요. 정치직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의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예정된 날이고 소관 상임위가 열렸죠. 재경위가 열려서 이제 청문회 안건을 이제 올릴지 말지를 놓고 여야 간에 이제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뭐 흠결이 있다고 하면 어쨌든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청문회를 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에서는 뭐 자료 제출이 너무 미비해서 검증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입장이 오가다가 일단 정회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청문회 시작도 못한 상황인데 어떻게 될까요? 오회는 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좀 불투명하다. 예. 그리고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예. 제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이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왜 보이콧하냐? 결국 이제 청문회를 보이콧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정치적인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된다. 청문회도 없이 임명했다. 네, 이제 그런 이제 정략적인 판단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건 굉장히 오판이다. 네.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검증하는 곳인데 이거는 헌법적, 법률적 책무이자 또 권한이기도 하는데 왜 권한과 책무를 다 포기하느냐라는 그런 이제 비판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보기에.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보이콧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예.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제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 글쎄요. 15%밖에 제출 안 했다. 근데 이거는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명분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해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 대상이 아니고 수사의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청문회에서 이런 수사의 대상인 것을 본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려고 이제 청문회가 있는데 왜 이거를 포기하는 건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천하람 국회의원이 비망록을 폭로하니까 이거는 사실상 문제가 있다라면서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이해훈 후보자가 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문제 삼아서 청문회를 못 하겠다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이해훈 후보자가 사과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국민의힘에서 국민을 보는 정치, 예. 좀 정도를 가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청문회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당연히 해야죠. 예. 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오후에는 청문회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도 사실 오늘까지죠 시한이. 오늘 그렇죠. 안 되면 오늘 하루를 잡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추가로 다음에 뭐 날짜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지난번에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할 때 네. 자료 제출이 부실하면은 연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연기 못한다 했어요. 오늘 네. 열린 건데 이 자료가 뭐 부실하니 안 하니 문제가 문제가 크게 안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오늘 당일날 자료 제출해가지고 오늘 당일 자료 가지고 인사청문 오늘 하루밖에 없는데 그걸 검토를 하면서 인사청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출된 게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증인도 없죠, 참고인도 없죠, 자료도 없다. 이런 청문회에서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우리 김민석 총리 후보자 때부터 그렇게 이런 관행이 거의 뭐 굳혀지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예. 검증해야 되죠. 당연히 검증할 책무가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되려고 하면은 자료도 제출이 돼야 어느 정도 그 의혹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혹만 지금 많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걸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해야지 아무
자료 없이 검증을 한다 그러면 맹탕 청문회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문은 있지만은 이 청문을 다 해야 되겠지만 이게 인사청문 대상자가 청문을 할 정도, 청문회 대상으로 올릴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게 청문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덜러리밖에 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의혹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도 거의 팩트에 맞다고 하는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대통령께서 좀 청문이 제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대통령께서 아마 결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회 중에 뭐 지금 여야 간에 지금 막후에서 대화가 지금 오가고 있을 걸로 보이고 오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좀 봐야 될 것 짧게 같습니다.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왜 안 하는지 좀 답변해 보세요. 자격이 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판단을 하는 것이지만 예. 그 자료를 내놔야 판단을 할 수 있는, 검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사 쓸 때, 기자들이 기사 쓸 때 자료 없이 기사를 씁니까? 쓸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료를 어느 정도 내놔야 비슷한 그게 맥락에서 기본적인 지금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오전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여야 간에 예. 이제 공방이 계속 이어졌는데 오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최고위가 있었고 당무위가 있었죠. 그래서 당무위원회에서는 1인 1표제를 이제 통과시켰고 권리당원과 이제 책임당원의 이제 등가성 1인 한 표씩 이제 같이 가져가게 하는 그런 이제 안인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중앙위 2월 초에 중앙위까지 통과가 돼야 이게 이제 실효가 되는 건데 오전에 이 당무회에 앞서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고위원들 간에 상당히 그 논쟁이 오갔습니다. 상당히 좀 세게 이제 충돌하는 그런 그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이른바 뭐 당권파, 비당권파 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뭐 친명, 뭐 친청 이렇게 이제 분류하기도 하고 이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1인 1표제 이 문제 이게 지금 어떻게 더 커질 것 같습니까?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도부 간에 상당히 지금 균열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인 1표제를 다시 추진하는 문제 가지고 친명, 친청 또는 뭐 당권파, 비당권파가 오늘도 충돌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좀 재밌는 것은 일단 1인 1표제의 원칙에는 친명이나 친청이나 당권파나 비당권파나 다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근데 왜 충돌하느냐? 결국 1인 1표제와 관련된 문제가 올 8월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는데 과연 누구에게 유리하느냐. 현재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는 데 유리하느냐. 지금 사실상 도전으로 뭐 확실시 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뭐 유리하느냐라는 이 유불리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당권파는 1인 1표제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할 경우에 권리당원에서 사실상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강세니까 이걸 바꾸면은 유리하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계산법이 담겨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 당 대표 때도 그런 게 드러났죠. 네, 당 대표 때도 이제 박찬대 이번에 될 때도 네, 그때도 이제 이 권리당원에서 압도적으로 글쎄요. 우세를 보였거든요. 중앙위원 투표에서는 좀 졌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반면에 김민석 총리를 좀 대체로 지지하는 것 같아요. 비당권파는. 근데 여기서는 불리하다. 이 권리당원의 표심이 비중이 강화되면 그래서 1인 1표제를 도입을 하되 이해충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번 전당대회 때는 이걸 적용하지 말고 다음 전당대회 때부터 적용하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와중에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연임 포석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은 해당행위다. 이거 상당히 세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라. 입틀막 하냐. 네, 입틀막이냐. 뭐 이현주 등등 강덕구 등등. 그래가지고 결국 또 사과를 했어요. 그럼 이걸 보여주는 것이 뭐냐.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인 1표제는 다시 추진하면 통과가 됩니다. 중앙위에서도 통과가 안 해서 큽니까? 네, 통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찬성이 뭐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제적 과반, 이 정적수가 미달됐기 때문에 결국 부결이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통과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친명과 또는 뭐 친청, 당권파 대 비당권파의 권력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정 대변인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 뭐 저희들이 옆에서 보면은 좀 이거 이제 친명 대 친청이 본격적인 글쎄요, 대결 구도에 들어갔구나, 이게 폭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 싶어요. 오늘 회의에서도 친명과 친청들이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다음 이제 전당대회에 정청래 대표의 연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연임을 앞두고 이해 충돌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지. 다음 대표 때부터 적용하자마자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1표제를 강행하는 것도 예. 자기 자신의 다음 전당대회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거를 그걸 그 이해 충돌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본인이.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1대1 1인 1표죠. 당연히 표 등가성으로 봤을 때 맞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왜 1인 1표 등가성이 있다 맞는데 왜 이렇게 싸우고 있냐,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정청래 대표의 다음 전당대회 연임을 위한 포석이기 때문에 아마도 친명계 쪽에서는 이걸 내려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당장 그 다음에 총선에 공천권이 달려 있는 그런 올해 당대표 8월 당대표 선거가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친명계에서도 물러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일 텐데, 그렇게 되면은 두 계파가 예. 아마 이 지방선거 공천 때부터 시작해서 충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파 갈등 문제는 뭐 야당도 지금 뭐 예의이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일단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 공식 사과를 했고, 자신에게 내려진 제명 결정과 관련해 윤리 징계와 관련해서는 이제 명백한 조작이고 정치 보복이다 해서 이제 뭐 반쪽 사과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하는데, 친한계는 단식 투쟁 중이죠. 닷새째 단식 투쟁 중인 장 대표에게 당내 혼란 수습이 먼저다라면서 단식 중단을 촉구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치킨 게임식으로 치달으면서 장 대표, 한 전 대표가 좀 만나는 게 어떠냐, 이제 중재하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만나야 된다고 보는데, 어제 나온 한동훈 대표의 사과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합니다. 다행이긴 한데, 이게 만난다고 하면은 지금 장동혁 대표는 지금 단식 중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찾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찾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제 사과도 사실 반쪽 사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과가 그냥 무슨 토를 달지 않고 전제가 없이 그냥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 보니까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 그러면 그걸 그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에 대해 본인의 이제 지지층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구체적인 언급 없이 사과가 나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더해서 힘을 실으려고 그러면은 이걸 진짜 화해의 모드로 가져가려고 그러면은 정동익 대표 단식 투쟁하는 곳에 가서 방문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러면서 화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국민의힘의 당원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지지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양측 갈등을 무마시키는 것이 맞다. 네. 서로 분리되는 것은 맞지 않다.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이 극에 달하였을 때 이게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는 부분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가서 격려도 하고 하는 모습이, 그렇게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실현 가능성 뭐 전혀 없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른바 장안 갈등 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저는 좀 정반대의 해법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예. 지팡이 짚고 한동훈 전 대표를 찾아가서 악수를 하는 것이 가장 극적인 효과가 있다. 그리고 지도자다운 모습이다. 그리고 지금 권한은 예.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일 거냐 살릴 거냐. 그리고 칼로 지금 먼저 찌른 사람도 한동훈이 아니에요. 당원 게시판 문제 옛날 거 지금 소환해가지고 제명 처분, 사실상 그 배후에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있죠. 예. 그렇게 해놓고 본인이 코너에 몰리니까 뜬금없는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죽이기 정치는 그만하고 공존의 정치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나 장동혁 현 대표나 둘 다 생각이 지금 서로 상대를 제거해야만이 내가 미래가 있다. 이런 지금 공멸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첫 사과를 내놨다라고
라고 지금 언론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예. 뜯어보면 사과가 아니에요. 오히려 방어를 위한 사과, 또 공격을 위한 사과. 그럼 방어를 위한 사과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예. 한동훈, 당신도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또 장동혁은 여기를 또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들어오니까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했는데 예. 사과 내용을 들여다보면 당원 게시판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어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 예. 걱정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제명은 조작이다, 예. 정치 보복이다. 결국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두 사람이 굉장히 정반대 길을 걷고 있는데 닮았어요. 어떤 점이 닮았느냐? 짝퉁 사과. 예. 지금 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쇄신과 관련해서 사과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비상계엄 관련 사과였죠. 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사과는 내놨는데 게시판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참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수준 낮은 사과만 계속 하니까 예. 지지율 보면은 갤럽 기준으로 지금 예, 국민의힘은 알겠습니다. 지금 추락만 하고 있다라는 네.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사람이 이제 만날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도 상당히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천원금과 갑질 특혜 의혹으로 논란을 사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의원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초에는 즉시 재심을 신청하겠다, 의혹이 사실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했었는데 이렇게 입장을 바꾼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최악을 피하기 위한 그런 네.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윤리심판에서 제명을 네. 결정을 내렸지만 최종적으로 제명이 확정되려면 의총에서 최고위 의결 의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의총에서 제적 가반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본인은 의총에서 이걸 부결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오늘 의총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네. 주문도 그래서 이제 했어요. 예. 의총은 이제 본인이 포기를 했고, 예.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제명을 종결시켜달라. 의결해 달라 예.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결국 이제 최고위에서 제명을 의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는 것은 이제 수사만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나는 지금 전혀 결백하다. 네. 그리고 관련 증거를 통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의 이 수사가 과연 얼마나 정밀하게 진행되느냐라는 부분. 지금 뭐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있어요. 일단 당장 압수수색은 부인의 동작구 의원의 업무 추진비 업무 유용 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썼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유죄로 입증이 될 건지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또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것은 이제 공천 헌금을 받았다라는 이제 의혹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입증해 낼지. 그래서 이번 수사의 결과가 과연 우리 경찰을 신뢰할 수 있을지 없을지라는 시험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김병기 의원이 재심 신청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바꾼 배경 결정적으로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상당히 전략적인 계산에 따른 것이다. 어떤 저는 생각이 계산이죠? 됩니다. 예. 말하자면은 본인이 이 의원총회에 갔을 때 의원총회에 가서 이제 추인을 받아서 제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거부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글쎄요. 되돌아오기가 나중에 되돌아오기가 참 애매한 거죠. 당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다 제명을 의결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신 지도부에서 비상징계로 징계를 받았다. 그래서 제명을 됐다.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 정청래 대표 지도부가 언제 영원히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나중에 갔을 때 다른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 정청래 지도부로부터 그때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비상징계를 받았다. 그렇게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수사 얘기는 수사가 지금 경찰 수사가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네. 너무 늦기도 하고 너무 늦기도 할 뿐더러 김병기 의원이 동작 경찰서에 자신의 권력을 행사한 것을 봤을 때 이게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예.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국민의힘에서 하자는 것인데 경찰 수사를 무마시킬 자신이 있다 이런 판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김병기 의원은 아마 이제 당에서 이제 탈당이 되는 상황에서 당으로부터의 보호막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은 탈당은 되는 거죠? 예.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병기 의원 오늘 의총이 아닌 최고위에서 자신을 지명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데 당내부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